어떤 시장에 오픈할 것이냐, 어떤 위치에 오픈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줘야 돼요. 선택의 기준이 만들어져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현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현재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했을 때 답이 나오겠느냐, 전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못 모르고 오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오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픈해놓고 벌써 일정 부분 시간을 중개를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면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자기 중개사무소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더 좋은 기회를 위해 옮길 수는 없을까요? 중개사무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개사무소가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오픈해 놓고 막상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뼈를 묻어야 될 곳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답답하죠. 또 하나는 고객의 입지는 잘 봐요. 그런데 자기 입지는 진짜 못 봐요. 자기 사무실이 답이 안 나오는 사무실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옮겨야죠. 옮겨야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요, 쉽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 더 좋은 입지로 옮기는 방법이 있죠.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못 옮겨요. 왜 못 옮기냐면, 기존의 중개사무소들이 정리할 생각을 안 해요. 매출이 잘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무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권리금의 매물을 내놓지 그렇게 싸게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즉 위치가 좋은 지역 내 부동산 사무실은 언제 매물이 나온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와요. 안 좋을 때. 나도 안 좋고 그 사람도 안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안 좋으니까 버텨야 돼. 안 좋으니까 버텨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버텼다가 좋아지면 그때는 나한테 기회가 오나요? 아니라니까. 입지가 좋은 데가 먼저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즉 남들도 어렵다는 이 시기에, 위치가 좋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는 이 시기에, 그때가 사무실 인수해서 옮겨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못 하시더라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도 어려운데 거기 가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가 월세 100만 원도 어려운데 월세 200만 원짜리 사무실에 가면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답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답이 없는 얘기예요. 대신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 하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권리금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아무리 내 의지가 좋다 하더라도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안타깝게도 정부 지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걸 이용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범위 안에서 거기서 만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옮기지 못하는 건, 그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게 더 안타깝죠. 그게 더 안타까워요. 왜냐면 만들었어야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고민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을 아예 바꾸는 게 방법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서 좋은 위치의 사무실로 옮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빤해 라고 한다면 그땐 옮겨야죠. 대표적으로 빤한 경우가 언제냐? 중개사무소의 숫자가 많을 때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창업주로 추천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왕십리예요. 왕십리에 상가를 너무 많이 줬어요.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도 많고 세대수가 많아서
거기 가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개사무소의 숫자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부동산의 무덤입니다. 거기서 내가 입지를 좀 좋은 데 옮긴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아수라판이고 거기에다가 중개사무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시장에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고 나가주든지 아니면 내가 옮기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중개사무소 문을 닫고 폐업을 할까요? 중개사무소는요, 폐업을 하면 공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무소가 부담하고 있는 월세를 부담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잘 운영하다 폐업한 데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데는 공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이 폐업을 했어. 그러면 입지가 괜찮으면 다른 부동산이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양도를 안 하고 폐업을 했다. 이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내가 이전을 할 거야. 그러면 배우지가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6가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사무실의 숫자가 도대체 몇 개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고민해 봐야 하는 입지에 관련된 분석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중개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자리 오픈은 안 해요. 이전은 안 해요. 해보신 분들은. 중개사무소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반면에 신규 창업은 이제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을 올리려면 어디에 창업해야 될까요? 어디에 창업해야 될까요? 제가 창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죠. 하나는 입지와 위치예요. 위치. 두 가지죠. 어떤 시장에 오픈할 것이냐, 어떤 위치에 오픈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줘야 돼요. 선택의 기준이 만들어져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부동산을 많이 보고 다녀야 생겨요. 많이 보고 다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기존의 중개사무소가 이전을 할 때는 답 없는 데가 안 간다 그랬죠.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니까. 그런데 오픈하기 전에 처음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녀보면 보여요. 그때부터. 저기 가면 답 없겠구나 라는 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하게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오픈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자, 또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다 오픈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권리금이 비싸고 월세도 비싸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죠? 과연 현재 상태의 월세와 권리금은 적정할까? 얘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얘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수도 필요하지만 가격, 평균 거래 가격, 그리고 거래량까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엑셀 가지고 분석 자료 만들어서 배포하고 예전에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못해. 방법을 알려줘도. 그래서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많이 보고 다니면 보여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긴 답 없겠구나. 여긴 힘들겠구나. 여긴 괜찮겠구나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적정한 월세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지역의 적정한 월세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가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는 부동산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봐볼까요?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은 봐볼까요? 생각해봐야죠. 그 지역에 오래된 부동산이에요. 거래 경험도 있죠.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죠.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난 이제 오픈하죠. 난 뭐 있어요? 나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세울 만한 나만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들과 경쟁을 할까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창업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인중개사 합격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가서 배우는 거래요. 오픈하면 배우는 거래요. 소공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래요. 진짜 답 없는 얘기들 하시는 거죠. 네, 진짜.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참 의문스러워요. 또 하나, 광고를 잘하면 매출을 올린다고요?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은 광고를 안 해요? 하죠. 그럼 다른 부동산은 광고를 하고 나도 광고를 해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광고보다 내 광고가 더 무언가가 있어야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의가 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고 라고 물어보면 또 없어요. 다들 물량으로 승부한대. 이것도 더 웃긴 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광고할 물건은 있고 광고할 물건은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서 주워 들은 게, 야, 부동산 별거 없어. 광고 잘하면 손님 문의 오고, 그렇게 문의 오면 너 계약해서 돈 벌면 돼 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어깨 넘어서. 막상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답을 못 하더라는 거지. 물건이 있어야 광고를 하고,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맞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광고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의 관점에서 무언가 튀는 요소,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시선을 뺏어갈 만한 튀는 요소가 있어야, 그래야 전화 한 통이 오는 건데, 그러한 생각은 1도 없이 그냥 광고만 많이 한대. 자, 그다음에 또 초보 중개사들끼리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이버 부동산 상위 노출과 관련돼서 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역시 답 없는 얘기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오래된 부동산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제가 마스터과정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오래된 부동산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그들과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미 부동산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먼저 오픈한 분들보다 경쟁력, 능력이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네,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전하려고 해요.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에 대한 생각도 같이 더불어 해볼 필요가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입지와 관련돼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중개를 하게 되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특성, 거래의 특성이에요. 그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게 먼저 시작되어야 해요.